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너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지식재산권 관련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주셨던 법무법인 강남의 파트너 변호사 박종인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변호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법무법인 강남의 박종인 변호사고 셀러가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여기 계신 박종인 변호사님이 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에 나오셨는데 사실 노무사시면서 변호사세요. 그래서 약간 노동자 편에 서서 이렇게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변호사로서 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많이 직면해 있고 내용 증명을 많이 받는 셀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먼저 있으시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셀러분들 상담하면 많이 느끼는 건데 내용 증명 받거나 고소당하시거나 하면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00개 사건이 있으면 몇 개는 진짜 잘못해서 가지고 내용 증명 받거나 고소당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도 일단은 저자세로 나가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뭐 상표권, 디자인권, 뭐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도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트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2023년 상반기 트렌드는 어떤지. 제가 그 상담을 맨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저작권법 위반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실제로 잘못했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셀러분 입장에서 잘 모르겠고 이게 그냥 두려운 느낌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엔 저작권법 위반으로 충분했는데 요새는 저작권법 위반 찾아보면 인터넷에 정보 많고 법 위반이 잘 아닌 경우 아시잖아요. 셀러분들도 많이 아시니까 이제 상표법 위반으로 이제 제가 바뀌더라고요. 상표법 위반도 좀 방어가 되니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바뀌고 디자인보호법 위반. 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요새는 꼭 그 고소하시는 분들 때문은 아니고 저희 산업 쪽이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 해외 구매 대행보다 리셀을 많이 하시니까 리셀로 고소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부정경제방지법에 많이 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각각 대표적인 사례 한 번씩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요런 게 걸렸다, 요런 게 걸렸다. 전형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품 사진 올린 거 상세 페이지 그거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많이 하시는데 그 제품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물이 아니잖아요. 그 창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 사진을 창작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저는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 아주 특이한 각도와 아주 특이한 조명과 특이한 모델을 쓰거나 이런 경우만 저작권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니고 상표법 위반은 짝퉁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나이키 신발이 아닌데 나이키 마크를 붙이고 이런 게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상표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셀러분들이 보통 내용 증명 받으시는 거는 이제 상표가 붙어 있는 상세 페이지를 옮겨가지고 내용 증명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표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정품을 판매하던 안 하던 상품이 찍혀있는 사진을 썼을 때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변호사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상표가 찍혀있는 상세 페이지나 뭐 제품 사진을 사용하면은 100% 상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그 부정경제방지법에 대해서도 아까 트렌드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주 최근 트렌드는 이제 퍼블리시티권 가지고 문제 삼는데 근데 무슨 배우 이름 쓰고 무슨 뭐 화장품 무슨 옷 이런 거를 전에는 써도 됐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무슨 그 이름을 쓴 배우 뭐 가수 이런 분들이 이름을 썼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가 없죠.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그래요? 법이 시행된 이후의 판례는 제가 아는 한 오늘 기준으로는 1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판례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 위반인지 아닌지 기준이 애매해요. 사실 서 과장님 카페나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무료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근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시게 된 건지 셀러의 편에 서서? 이게 좀 우연한 건데 저도 당연히 친척 있고 가족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제 사촌 형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신혼이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신혼여행 잘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촌 형이 그거 잘 갔다 왔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형수님이 네. 셀러셨던 거예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결혼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걱정이 크시다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는 집안의 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서 불기소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까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서 과장님을 만나서 서 과장님이 뭐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이 사건을 많이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의뢰인 일이니까 일로서 하는 거긴 한데 그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특히 그 합의금 장사를 하는 상대방에 연락을 해보시면 그 과정이 좀 저희를 되게 범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상표, 저작권 이쪽 사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 상담을 몇백 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끔씩 변호를 하시는 일도 생기실 텐데 예. 실제로 문제되던 사례, 변호사로 봤을 때 법리적으로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사례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게 한 100건이면 실제 수임하는 건 5건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 대부분 수임을 안 하기는 해요. 그래서 선임한 케이스 자체가 적어요. 근데 한 건? 아. 그거는 그냥 쟁점이 가품이냐예요. 아. 다른 쟁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도 근데 가품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무죄 주장하고 있긴 한데 그 이외의 건은 제 셀러 건들로 이거 우리가 100% 잘못했네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따져보면 법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먼저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업체들이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그분들 입장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 그 변호사님들이랑 내용 증명으로 말싸움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변호사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생각을 물어보신 거면은 이제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모시기 전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변호사는 통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예. 그리고 법원에 가면 거의 98%의 확률로 우리가 진다. 예.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은 그럼 지재권 관련해서 실제로 법원에 가서 승소를 하신 적이 여쭤봐도 되나요? 승소를 한 적이 있죠. 그 승소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무죄 받거나, 네. 불기소 받거나, 그렇죠. 불송치 받거나, 뭐 민사소송 이기거나 이거죠. 있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이게 법 위반이 100%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 사건조차도 이제 가품 사건은 좀 쟁점이 지금 셀러분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품 사건 이외에 저희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잘못했으니까 깎아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이긴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지난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작권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죠.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이나 뭐 이런 그 지재권 문제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석에서도. 문제 없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막 올리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죠? 아니고 저도 욕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왜 자꾸 너는 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편드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닌 이제 생각보다 셀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니다 그냥 그런 뜻으로 네. 받아들여지고 아닌 경우 많죠. 그 말은 맞는 말씀이세요. 예. 네. 아닌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용 증명 받고 예. 형사, 민사 고소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왜 그럴까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셀러분들 방어만 하거든요. 저는 공격해 본 적은 없는데 공격을 같이 하자 하면 저는 상담을 워낙 많이 하고 케이스가 사실 많기 그렇게 때문에 공격 같이 하자고 연락도 엄청 오신다면서요. 연락이 많이 오죠. 그리고 알아요. 저도 그거 하면 돈 되는 거 알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방어하는 변호사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그냥 이렇게 첫편 깔고 돈 벌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 변호사님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어쨌든 그게 왜 맞느냐 하면 첫째 돈이 된다. 네. 두 번째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셀러들의 잘못이 아닌데 셀러분들이 합의를 해주니까. 셀러분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시고 무서우니까 또. 무서워서도 맞아. 그리고 합의금이 또 애매해. 완전 막 몇 천만 원 하면 합의 안 하시겠죠. 뭐 풍비박산 날 돈도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좀 너무 적고 네. 그냥 좋은 경험이다 치고 그냥 주고 말자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돈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그러면은 이렇게 합의금 장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시나요? 통상. 이게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데 네. 몇십만 원 요구하신 분도 있어요. 그 대구의 그분 이제는 깔끔하게 안 하신다고. 네, 일은 많이 하셨지만 생각보다 합의금 요구액은 비교적 낮았어요. 몇 천만 원도 있고 좀 몇 억도 본 적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 보는 경우 평균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걸 빼면은 150에서 500 사이? 참고로 소송이 걸리기 전에는 150에서 500 사이가 맞는 것 같은데 소송이 일단 걸렸어요. 네. 소송이 걸리고 나서 합의금 하면은 500 이하로는 거의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변호사 비용이 보통 500이에요. 최하. 상대방 변호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저희가 법무법인인데 계약을 했는데 의뢰인한테 본전은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그 500이 형성이 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면 이제 고소나 소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 건건을 다 500 받지는 않으실 텐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물어보면 변호사 비용 보통 그 이상 한데 보니까 그 변호사님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합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사는 500 이하는 잘 없다. 아까 질문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내용 증명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서는 대응을 해라. 예. 어디서는 무대응을 해라.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하는데 돈을 주실 의도면 연락을 하셔도 되고 돈 주실 의도가 아니면은 연락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증명 받으시면 이제 내용 증명을 답장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메일을 보내드시든지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 판 적 없고 일부러 올린 거 아니고 앞으로도 안 팔 거고 다 바로 내렸고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 케이스를 나한테 문제 삼지 말아달라. 그런 의도시면 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줘요. 돈 줘야 됩니다 결국. 돈을 안 주고 끝내시려고 답장을 보내시는 거면은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전 그렇게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근데 돈을 주시려는 건데 주시려는 생각하시셔도 셀러분들은 보통 뭐 내가 원하는 금액 뭐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할 거면 저라면 연락 안 하죠. 왜냐면 상대방은 이제 보통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소하는 분이 한 번에 쫙 뿌리면 네. 정보가 돌잖아요. 네네네. 이거 합의금 얼마라더라 말잖아요. 근데 만약에 합의금이 300만 원이야. 근데 난 30만 원 줄 거야. 그럼 연락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아예 돈 줄 생각이 없으신데 연락하시는 거면 의미 없고 그 금액이 너무 적어도 의미 없고 이제 꽤 많은 나로서는 받아들이긴 힘든 금액을 보통 요구하거든요. 나로서는 꽤 타격이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나는 돈을 주고 말겠다. 그러면은 연락하시고 그런 건 안 돼요. 또 이제 반박을 하겠다. 아예 저 사람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건 법 위반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용 증명에 답변을 안 하면 예. 회피를 하는 거다. 혹은 내용 증명에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죄진 거를 인정하는 꼴이다. 예. 그래서 내용 증명에는 무조건 응답을 해라. 음. 그런 의견들을 조금 봤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셀러님들이 이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꼭 뭐 상표법 노동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을 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들. 근데 3천만 원 주세요라고 내용 증명 보내 답장 안 했어요. 네. 3천만 원 저한테 주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판사들은. 판사들,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하긴 이것도 그냥 셀러들끼리 돌고 돌다 만든 카더라였나 봅니다. 까지는 아닌데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제 네. 의견은 돈 줄 거 아니면 내용 증명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입을 통하는 것보다 이렇게 법리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변호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과하게 여쭤보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여차저차해서 내용 증명 끝나고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당했어요. 예. 뭐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죠. 예.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같은 결인가요? 일단 형사를 많이 당하시니까 이제 내용 증명 받고 뭐 답장을 안 하거나 뭐 합의가 안 되면 고소하죠. 그럼 경찰서 갔다가 이제 유죄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가서 검사도 유죄라고 판단하면 기소돼서 재판하고 이 순서고, 민사는 이제 수사 단계가 없으니까 바로 법원으로 시작부터가 이제 1심 법원에 시작하는 거죠.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절차 설명은 그런데 같이는 잘 안 해요. 그 합의금 관련해서 법무법인 일하시는 분들이 형사를 쭉 가던가 네. 민사를 쭉 가던가 중에 하나를 하고, 그 중에는 형사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형사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성공 기소하는 것도 목표겠지만 기소유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사님들도 셀러분들 그렇게 막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 봐요? 불쌍하게 봐요? 나다르고 다른데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불쌍은 아닌데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을 이상하게만 안 하면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아 이건 케바케인데 뭐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소유예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님 봤을 때 좀 안 된 것 같은데 자백을 해. 이거 사용한다고 허락받고 게시물 올린 거예요? 아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허락 안 받았으니까. 근데 허락을 안 받은 거랑 상표법 위반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수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끊고 기소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검사님이 이거는 자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쟁점은 그게 아닌데. 실제 쟁점은 뭐 권리소진 이론이나 뭐 그게 이제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내가 했느냐, 그 요건이 맞느냐, 이렇게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고 허락 받았어요? 허락 안 받았다 그러고 다시 허락 안 받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안 다시 당그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분위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위축되고 주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자백처럼 흘러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백을 해. 뭐 범죄는 범죄 같기도 해. 근데 좀 딱해. 기소유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소유예를 하면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기소유예가 뭔데요? 기소유예가 뭐냐면 집행유예는 들어봤을 거예요. 범죄는 저질렀는데 이러한 점이 딱하니까 구속시키지 말자. 일단 착하게 살아. 그러면 그거 안 거드릴게. 이게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하는 건데 범죄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딱해. 이거는 뭐 초범이고 뭐 알고 한 거 아닌 것 같고 뭐 자녀가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처벌 안 할게. 이게 기소유예예요.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른 게 인정이 된 건가요? 인정한 거예요, 검사님은. 아. 그러면 합니다. 그 민사소송 겁니다. 법무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민사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확률로 져요. 논리적으로는 상관없죠. 검사님이 판단한 거랑 법원이 판단한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은 근데 선례를 되게 존중하는 문화도 있고 그 케이스에서의 선행 판단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게 힘듭니다. 얘기를 들어보자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내용 증명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찰 조사잖아요. 형사로 진행된다면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초보자들이 처음 가는 셀러들이 요런 짓은 하지 마라. 구대 판단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경찰 단계에서 조사 가기 전에 대응을 하든 준비를 하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서를 갔다 와서 뭐 조사 분위기 안 좋으면 나중에 뭐 변호사를 찾지, 정보를 찾지, 의견서 쓰지 이런 거 안 되고 조사 당일이 그 사건의 90% 첫 조사가? 8, 90% 결정되는 거고요. 잘 받으셔야 되는데 뭐를 하지 마라. 자백하지 말아줘. 근데 그걸 유도를 하나요? 유도하시죠. 직업이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시니까. 수사를 어떻게 그러면 당신 무죄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궁금한 게 사실 셀러들이 가는 게 뭐 아까 말했던 지재권 때문에 다 가는 건데 그 경찰 선생님들께서 지재권에 대한 지식이 있냐고요? 네. 복불복인데 경찰서에도 팀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뭐 형사팀에서 지재권 수사하지 않고 뭐 여성 청소년과에서 지재권 수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하시는 일의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건 맞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지재권은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죠. 어느 정도 맞냐고 하면은 뭐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는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경험이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옛날에 저작권 관련된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신 적이 있어요. 경찰분이 어디 경찰서라고 누구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검색이 됐나 보죠. 그래서 들어봤어요. 근데 저도 뭐 셀러분들을 방어를 많이 해드리니까 거짓말할 뜻은 아니었는데 그 사건은 머리핀이었어요. 머리핀. 그 사건은 저작물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검사님, 판사님, 수사관님, 경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시험 보시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고 그 직업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시험 과목이 아니에요. 순경 시험 보는데 저작권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경찰 업무를 하시면서 저작권법을 사건 다루시면 이제 법을 공부하시게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깊이 있게 갈 수는 없어요. 저작권법은 그래도 좀 간단하니까 공부가 가능해요. 상표법은 제 생각엔 법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상표법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축되고 주눅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사기관에 가면은 수사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막 이거는 무죄 아닙니까? 말하다가도 수사관님이 아니 이건 당연히 유죄죠. 이건 전에도 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경험이 많고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 말을 딱 그렇구나.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가 틀렸구나. 이렇게 바로 꺾이죠. 꺾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 많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 뭐 인정하면 안 되고 주눅들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조사를 가시기 전에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조사 가서 말하는 연습. 예를 들면 만리장성이 이집트에 있나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짧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네. 반대로 물어볼게요. 피라미드가 중국에 있나요? 피라미드가 중국에 없죠? 제가 일부러 길게 대답해봤어요. 틀린 거죠. 아니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아니오로 짧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짧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해보세요. 피라미드가 중국에 있나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든 질문이거든요. 네. 항상 연습하려고 만든 질문인데 한참 몇 년 동안 쓰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라미드 중국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피라미드가 이게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자의 피라미드고 아랍 문명권에서는 피라미드라는 걸 만든대요. 네. 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이번에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피라미드가 중국에도 아랍 문명에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네. 확인하진 않았지만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구대 판다님의 대답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대 판다님은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중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구대 판다님 몰랐죠. 모르고 구대 판다님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말했죠. 그게 설사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짧게 말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의 기준이 정답을 말하느냐 무슨 수학 문제처럼 뭐 답이 1에서 100 사이 뭐냐 답을 맞춰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빠르면 되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고 내가 생각한 사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제가 한 말들이 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구대 판다님이 판다인데 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자주 드세요?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지금이 2023년이거든요. 네. 2022년 1년 동안 라면을 50번 이상 드셨나요? 50번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그럼 70번 이상은요? 70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60번 이상은요? 60번 이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5번은요? 아까 50번은 먹은 것 같다 했는데 55번도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거 55번은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이 잘못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 조사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예니까 뭐 똑같은 그렇죠,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알 수가 없죠. 그 라면 먹을 때마다 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50번 이상 먹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라면을 꼭 먹습니다. 일요일마다 라면을 먹기 때문에 무조건 5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50번 이상 먹은 적이 자기가 어떻게 센 적이 없는데 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실을 먹은 적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말린 거예요. 50번을 인정해버리면 55번 물어봤을 때 아닌데요?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50번 먹었는데 55번은 아니야. 그럼 50번 어떻게 50에서 54 사이를 먹은 거잖아. 네. 근데 컴퓨터가 아니잖아. 네. 그럼 물어봐. 52번? 그러면 말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단순한 예인데 이제 대답을 할 때 정확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거 맞다, 아니다. 그런 적 있다, 없다. 딱딱 정확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대답하면 말립니다. 그런데 50번 이상 먹었냐고 여쭤봤을 때 먹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었다와 모른다를 합쳐서 말하는 거니까 두 가지. 그럼 다시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경찰 이렇게 말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거죠. 네. 먹은 것 같다 했어요. 먹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먹은 것 같다 했어요? 이러니까 죄송합니다가 나오는구나. 왜냐면 이게 한번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뭐 라면을 먹는 거랑 실제 그렇죠, 진짜면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어디서 딱 걸리면 이게 그게 막 무너져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잘못했죠. 왜 거짓말해? 거짓말 이렇게 하면은 라면이랑 잘못한 거랑 상관이 없고 거짓말이랑 상관없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은 자백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님 저 조사 잘했고 자백 안 했고 조사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했는데 기소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걸 봤어. 나중에 조사를 봤는데 자백을 다 했어. 조서 내용을 보면 혹시 근데 나갈 때 내가 이 조서를 다 내가 한 말이 맞아요라고 서명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읽어보고 고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못 고쳐요 일단. 근데 고친다고 쳐도
고치는 걸 막는 방법도 많아요. 문답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네. 문답. 그러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관님이래요. 그 답만 고치세요. 문은 고치지 마세요. 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까 이 조사 시작하기 전에 커피 마실 때 저한테 상표법 위반 인정한다고 진술한 적 있죠? 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 해야 돼요? 아까 커피 마실 때 다 자백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적 있죠? 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돼? 아니오라 그러겠죠?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거 상표법 위반이었는데 얘라고 쓴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수가 아닌 게 그 사람은 진짜 아니오라고 했는데.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졌거든요, 전. 네. 적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던 경험도 나고 분명히 아니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라고 적은 거 줘서 본 적 있는데 그거는 뭐 극단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고치겠다 그래요. 고치겠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로 적었어요. 아까 다 자백했죠. 커피 마실 때 자백했죠. 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오로 고치면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문을 못 고치게 해요. 문답 중에. 문을 아. 못 고치게 하면은 고칠 수가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얼마나 조사라는 게 어려운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고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잘하신 줄 알아요. 문제는 애초에 읽어도 나는 부인했고 잘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불리한 진술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누군가 뭐 친구나 가족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부잣집에 변호사들 와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 주면서 이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막 이런 거. 네, 그렇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저랑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친구랑 하셔야죠. 아. 그런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가족이나 친구가 아무리 조사를 가본 적이 없어도 네.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거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 아.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 판단님이 여쭤보신 건 뭘 하면 안 되나요였죠. 그럼 자백하면 안 되나요인데 더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게끔 꼭 시뮬레이션을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단답형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유도 신문에 빠져들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혹시 이렇게 예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나요? 제가 말만 하고 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유튜브요? 예, 2개가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되며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관한 영상이 있고 실제 다음날 조사 가는 셀럽은 동의받아서 그 저랑 한 연습을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지금 진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임하는 비용은 얼마라고 말하면 너무 그러니까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인데 그 수의 단위가 보통의 요구하는 합의금보다 큽니다. 겁을 들이려는 건 아닌데 구속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선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질문하신 거는 이제 변호사 비용인데 선임 안 하시는 쪽으로 네.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변호사지만 진짜 매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되게 중요합니다.